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 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상담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 후 아내에게 월급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여자친구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버는 돈은 제가 관리하고 여자친구가 버는 돈은 여자친구가 관리하고 또 생활비는 반씩 부담하고 육아나 집안일도 똑같이 분담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이런 얘기를 살짝 내비쳤더니요.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내색을 하더라고요. 저의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여자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결혼을 앞둔 남편의 사연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부부에게 이런 방법 어떻게 괜찮은 방법인가요? 흔히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남편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네. 30대나 이제 40대 초반 이제 결혼 초기 과정 아니면 결혼 전 과정에서 남성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여자보다는 왜냐하면 네네. 그렇죠. 경제적으로 과거에 우리 이 기성세대는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결혼을 하면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부양의 경제적인 부분이요. 네.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이 이제 남성한테 좀 많이 치우쳐 있었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당연하게 생각되어 왔던 그런 세대를 거쳐서 최근에 30대 결혼을 앞두거나 아니면 결혼을 막 이제 시작한 이 남성들 왜 남자가 다 부담을 해야 하느냐? 아내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이야기부터 뭐 집 살 때 왜 집은 남성이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과연 그 남자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여러분들 또 의견 주시면 좋겠네요.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41번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사실 부부로 살면서 철저하게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다는 거 이거 쉬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그 경제적인 독립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 표현은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쉽게 들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부부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부 간의 경제적인 갈등이나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경제적인 가치관, 경제적인 이념, 생각,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또 부부간에 이제 골이 깊어진다든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편안하게 이 남성분들은 반씩 부담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공동의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가 있고 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를 중점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공동의 이제 우리가 한 대를 탔다라는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네 것 따로 내 것 따로라기보다는 이제는 한 배를 타서 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서로 간에 상의해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앞으로 공동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이제 경제적인 설정. 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는 더 깊이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살짝 하셨잖아요. 네. 살짝 내비쳤다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그랬죠. 살짝 내비쳤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이 좀 필요하고 여자친구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허심탄회하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결혼 생활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우리가 누가 관리하면 좋겠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협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대화로 좀 나누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남편분도 뭔가 여자친구가 싫어할 거라는 거를 미리 예감을 네. 했기 때문에 살짝 내비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소신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어 하는데 조금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설득이라기보다는 설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 방향대로 맞추겠다라는 그 의도가 커요. 아,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저는 네네. 여기에는 이제 설득이라는 단어보다는 내 생각이 좀 합리적이거나 옳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전제하에 네. 서로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어떻게 하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아, 결혼 이후에 뭐 아이도 낳아야 되고 집안일도 이제 함께 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상의하면서 공동으로 한쪽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더 협조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너무 단순해요. 이 생각은요. 단순히 자, 네 거, 내 거, 이런 설득의 의미가 아니라 좀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제 공동체, 정말 가족이 되는 거니까 상의를 한번 해보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너는 너 돈, 나는 내 돈이고 반씩 생활비 얼마 해가지고 반씩 부담했어. 아이 낳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많냐면 그 상대방 그러니까는 함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좀 잃어가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냥 무슨 저기 파트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파트너적인 이런 입장인 것 같다라고 해서 결속력이 좀 약해져요. 네,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 네. 이제 결혼 생활을 좀 해본 입장으로서 이 부부가 만약에 반반을 내서 뭐 생활비 네. 네 거, 내 거 이렇게 한다면 그 이후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나쁜 상황이 미리 그려지거든요. 나는 네. 기저귀를 뭐 5번 갈았는데 너는 3번을 갈았다. 이렇게까지도 네. 따지고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두 분이서 사랑의 맞습니다. 힘으로 좀 극복을 하셔야 될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요, 상대방이 그럼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출을 어디다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투명하게 함께 관리하면서 같이 상의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이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의심이 따라오고요. 또 네.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네. 나 모르게 어디다가 딴 데다 돈 쓰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저 사람이 지출을 많이 하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여자친구하고 아예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관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분의 오늘 그 설득, 이거는 없었던 일로 하고, 가능하면 예, 두 분이 같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쪽으로 추천을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었네요. 네. 자, 사랑의 힘으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